오늘은 INFJ를 테스트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외에 INFJ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NFJ 유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내향적. INFJ는 주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사색적이고 깊이 있는 내면 세계를 중요시합니다. 2. 직관적. INFJ는 미래의 가능성과 은유적인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며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감수성과 감정 표현. INFJ는 감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연결되기를 선호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능숙합니다. 4. 판단력. INFJ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과 조직이 중요하며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 독창적이면서도 이타적. INFJ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현실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타인을 돕고 지원하는 데 큰 만족을 느낍니다. 6. 충성심이 강함.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충성심이 강하며 지속적인 관계에서 안정감과 의미를 찾습니다. 7. 공감 능력. INFJ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8. 계획적이면서 융통성 있음. INFJ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진 INFJ가 직장 내에서 과소평가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INFJ가 직장 내에서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는 성격 유형의 특성과 조직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내향성과 과소평가. INFJ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소 내적으로 집중하고 타인에게 주목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눈에 띄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어 외향적이고 활발한 동료들이 주목을 받기 쉬운 환경에서는 INFJ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과도한 이타적 행동. INFJ는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하는 데에 큰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과하게 발현되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적 성과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갈등 회피와 대인관계 중시. INFJ는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대인관계에 중요성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때로 중요한 의견이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조직에서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과분한 완벽주의자 성향. INFJ는 때때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에서 일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미각성이 부족한 역할. 조직에서 주어진 역할이 INFJ의 강점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능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창의적이면서도 분석적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업무일 경우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INF는 자신의 능력이 저평가되거나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INFJ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거나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감정적으로 손상을 입고 불만족을 느낄 때 발생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1. 자기 차단. INFJ는 감정적으로 상처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 차단의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고 자신만의 세계로 철저히 차단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2. 비협조적인 태도. 능력이 과소평가될 때
INFJ는 종종 비협조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청이나 필요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흥미나 욕구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자신의 감정 숨김. INFJ는 감정을 중요시하고 상대방에게 민감한 면이 있습니다. 능력이 저평가될 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숨긴 채로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능력의 억제. 능력이 저평가될 때 INFJ는 때때로 자신의 능력을 억제하고 소홀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꺼릴 수 있습니다. INFJ가 이러한 행동을 취할 때 자기보호의 메커니즘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FJ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FJ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동 패턴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성격과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INFJ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희생과 과다 책임감. INFJ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다한 자기희생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감정의 억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INFJ는 감정을 내면해 억제하고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내향화하면서 고립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피로감과 에너지 소모. INFJ는 강한 진로 및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와 책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4. 퍼포먼스 떨어짐. 스트레스 상황에서 INFJ는 일반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집중력이 감소하고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5. 타인과의 갈등 회피. INFJ는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할 수 있으며 솔루션을 찾지 못하면서 문제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6. 완벽주의 강화. 스트레스를 받을 때 INFJ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통제를 원하고 이를 완벽하게 해내려는 욕구가 강화됩니다. 7. 타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INFJ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을 타인에게 투영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INFJ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식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에게 돌아가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적절한 휴식과 회복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INFJ가 도어슬램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어슬램은 INFJ 성격 유형이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게 느낄 때 특정 인물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끊고 차단하는 행동인데요. 이 행동은 일반적으로 INFJ가 심각한 상처나 실망을 경험하고 그 상대방에게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 나타납니다. 도어슬램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배신이나 상처. INFJ는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깊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로 여겨진 사람에게 심각한 배신이나 상처를 입으면 INFJ는 그 관계를 끊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지속적인 피로와 에너지 소모. INFJ는 관계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INFJ가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투자가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 관계를 끊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자아보호와 경계 설정. 도어슬램은 INFJ가 자신의 감정적인 안정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상처나 위협을 느낄 때 INFJ는 자아보호를 위해 강력한 경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관계의 무의미함 인식. INFJ는 관계에서 의미와 연결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관계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끊고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5. 무거운 감정 부담. 다양한 감정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INFJ는 때로 감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INFJ가 특정 관계에서 과도한 감정적 부담을 느낀다면 그 관계를 끊고 감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자아보호와 정서적 안정감. INFJ는 자아보호와 정서적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받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느낀다면 도어슬램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역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7. 과거의 상처와 패턴. INFJ가 도어슬램을 하는 이유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비슷한 패턴을 경험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유사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서 도어슬램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8. 대인관계의 복잡함 처리 부담. INFJ는 대인관계에서 복잡한 감정과 의사소통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지속되면 그들은 도어슬램을 통해 관계를 단순화하고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9. 종교적 또는 철학적 변화. 때로는 종교적 또는 철학적 변화로 인해 INFJ가 이전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념체계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도어슬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어슬램은 INFJ의 특별한 방식 중 하나로 그들의 감정적 자아보호 메커니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발생할 때 INFJ와 관련된 관계에서의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